게스트하우스 가보고는 싶은데 혼자 가면 어색하고 좀 재미없지 않을라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친해지지? 잠자는 게 불편하진 않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틈만 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던 저 에리스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슥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고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뭔지 알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게스트하우스는 줄여서 개하라고 많이 부르는데 방을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생활하는 다인실을 상상하시면 돼요. 개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게 개하의 매력이에요. 시설이 개하마다 정말 다 너무 달라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일단 공통적으로 대부분 개하들은 다인실 형태고 개하에 이제 방 한두 개쯤은 친구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방일 수도 있어요. 주로 개하마다 거실이나 로비처럼 여러 여행자들끼리 편히 교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화장실은 이제 공용 사용. 국내 개하들 중에서는 파티를 따로 이제 돈을 받고 주최하는 개하들이 있는데 이런 파티 개하들은 시설이 비교적 조금 빈약한 편이에요. 반면에 파티 패키지를 따로 제공하진 않지만은 시설에 조금 더 투자를 한 개하들도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부산 남포동 쪽의 게스트하우스 디어문이었어요. 야밤에도 올라가 볼 수 있는 루프탑도 있고 부엌에서 이제 토스트, 시리얼, 계란 후라이 등을 간단하게 해먹을 수도 있고 침대마다 다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 다 이제 커튼 칠 수 있게 되어 있고 깔끔하고 굉장히 편했거든요. 국내 개하들은 대부분 남자방, 여자방이 따로 있는 데에 비해 해외 게스트하우스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혼성 도미토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이제 여행을 할 때 굉장히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당연히 이제 여행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지만은 그 낯선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 현지 외국인이든 다른 한국인 여행자들이든 새로 만나서 교류하고 친해지는 것도 정말 큰 추억이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마인드이신 분들은 사실 이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보셨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개하를 안 가보셨다 하면은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밤에 이제 개하에서 여행자들끼리 여행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 것도 즐겁고 그 중에서 동선이나 성격이 잘 맞는 분이 있다면은 다음날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 동행이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대신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좀 시끌벅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체크아웃 시간인 11시까지 딱 맞춰서 자고 싶은데 7시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짐 싸고 샤워하고 하는 동안 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들이 들려서 잠을 깰 수도 있어요. 저 진짜 심했던 경우 중 하나는 제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야 됐던 날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갑자기 방문 바로 밖에서 두 사람이 엄청 시끄럽게 싸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고 너무 열정적으로 싸우셔서 한동안 잠을 못 들었거든요. 당연히 이건 정말로 거의 없는 경우지만은 아무튼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크게 관심은 없고 그보다 내가 밤에 좀 푹 잘 쉬는 게 중요하다 또는 이제 나는 잠 자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불에 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상상만 해도 기빨린다 이런 분들이라면 게스트하우스를 막 그렇게 권유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가본 개하가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될 텐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아끼던 2018년도 롤드컵 후드티가 있는데 이걸 어느 개하에 제가 입고 갔다가 다음날 이제 나가면서 침대에 이거를 벗어두고 까먹고 나간 거예요. 이거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침대에 놓고 온 게 생각나가지고 개하로 얼른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제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께 여쭤봐도 모르시고 옆에 청소하시던 분들께 여쭤봐도 모르시고 제가 나간 뒤에 다른 룸메분이 이거를 그냥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 해외 여행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처럼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들 있잖아요. 소매치기가 많다든지 이런 도시면은 개하도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경험담이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한 썰이 있는데 어떤 분이 바르셀로나 개하에 갔는데 거기 이제 개하 사물함이 있어서 거기 안에다 귀중품 넣어놓고 잠가놨는데 누군가 그 사물함 아예 때려 부수고 귀중품을 갖고 가신 거예요.
거예요. 뭐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까지는 제가 못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확률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뭐 자전거 바퀴를 도둑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 일이라고는 못 말하겠지만은 항상 자전거 바퀴를 도둑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엄복동 때문에 자전거를 소유하지 못하겠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찐 여행자들끼리는 서로 도우려고 하지 막 그렇게 통수를 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혹시 몰라서 지갑 같은 것들은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해외 게스트하우스들은 뭐 이제 사람들끼리 당연히 친해져서 같이 술 마시고 놀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계야에서 먼저 이제 돈을 받고 파티를 주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반면에 국내 계야들 중에서는 아예 패키지 형태로 파티비를 숙박비와 별도로 받고 파티를 여는 경우가 꽤 있어요. 파티 비용은 대체로 한 2만원, 3만원 정도 선이고 뭐 저녁 음식이나 주류 정도는 이제 거기서 제공을 해주셔요. 모든 계야들이 다 이러는 건 아니고 파티하는 계야들이 따로 있는데 애월, 파티, 게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쫘르륵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하나하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성비는 그때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남자 여자가 6대4 뭐 많게는 8대2 정도까지 남자가 이제 좀 더 많은 편이긴 해요. 나이대는 이제 극 20대 초반 분들은 주로 이제 친구분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가 가장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 게스트하우스 파티 현장이 궁금하시다면은 제 영상 중에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파티 브이로그 편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낯을 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는 게 좀 더 편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좀 낯을 가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 소개팅 미팅도 아니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 나름의 팁들을 전수해 드려 볼게요. 우선 대화 주제로는 저는 여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말 추천드려요. 다들 여행자시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뭘지 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히 여행이잖아요. 어디서 왔든 나이가 몇이든 다들 여행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뭐 이런 거죠. 제주도를 예시로 들자면은 안녕하세요. 제주도 언제 오셨어요? 전 어제 왔어요. 전 오늘 왔는데 하루 더 먼저 오신 거 좀 부럽네요. 어제랑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저 어제는 늦게 도착해서 숙소 근처에만 있었고 오늘은 아까 전에 함덕해수욕장 쪽 갔다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함덕해수욕장이 어떤지 아신다면은 저 제주도에서 진짜 가장 좋아하는 바다가 함덕 쪽이에요. 함덕이란 이름이 진짜 투박한데 이름과 달리 바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델몬도에서 앉아서 진짜 뷰 보면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또 아니면은 함덕해수욕장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면은 함덕해수욕장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꼭 가봐야 된다고 추천 많이 해주시던데 거기 어때요? 좀 이쁜가요? 이런 식으로 여행에 대해서는 얘기거리가 사실 끊기기도 쉽지 않고 여행 온 사람들끼리는 누구든 부담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진짜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화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자리에서도 공통이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좀 어색하게 느끼더라도 그 어색한 티를 내지 않고 또 리액션을 잘 해준다면은 금상첨화겠죠? 네 이게 아니라 와 진짜요? 와 대박인데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화하기가 더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리액션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연습을 통해서도 늘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게스트하우스라는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개화에 가는 게 모든 분들께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까지는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보다도 개화를 정말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당연히 누가 200만원짜리 호텔에서 하루 무료 숙박 vs 개화에서 하루 무료 숙박 이러면은 당연히 200만원짜리 호텔을 제가 선택하겠지만은 뭐 이런 게 아니라면요, 새로운 여행자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저는 놓치기 싫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런 분들이라면은 게스트하우스랑 잘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 삼아서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아디오스.